여러분, 제가 올린 마지막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 탄입니다. 자, 이번 얘기는 정말 오래된 얘기예요. 바야흐로 이게 제가 커밍아웃 하기도 전이에요. 그 커밍아웃이란 제 친구들한테 커밍아웃 한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 여행을 하기도 전의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한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제가 그 유럽 여행을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한 3살인가 4살인가 형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가까운 데 살았어요. 제가 만약에 무슨 잠실역에 산다고 치면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그니까 되게 가깝게 살았고, 제가 잠실에 살고 한 정거장 떨어진 뭐 몽춘토성에서 제가 일을 했다고 치면은 그분이 몽춘토성에서 그 역 주변에 그 편의점을 하고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단 제가 만납니다. 이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친구를 사귀고 싶으니까 우리 이제 친구 사귀는 마음으로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형이랑 만나게 됐어요. 그 형도 저한테 뭐 동네 친구고 이렇게 동생 사귀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별거 없었어요. 밥 먹고 그냥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 만남이었어요. 첫 만남에 그냥 밥 먹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더 만나가지고 노래방을 갔어요. 자기가 노래방을 가고 싶다고, 노래방 같이 가자고. 그래서 노래방을 갔는데 이제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래를 잘했는데 계속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자 막 그래가지고 노래방 갔는데 정말 열심히 불렀거든요. 노래방에서 저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그분은 노래를 진짜 진짜 잘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자꾸 어찌됐든 이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그게 처음 만남이었고, 두 번째 만남은 노래방을 갔고, 두 번째 만남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냥 형 동생 사이로 잘 지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하는 곳이 그분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같은 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막 연락을 하다가 뭐 밥은 먹었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아르바이트 중이다 보니까 밥을 막 그렇게 잘 챙겨 먹진 않았어요. 그냥 뭐 김밥 한 줄 이렇게 먹거나 빵 먹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형이 이제 막 자기가 한솥도시락에서 밥을 사서 너네 가게에 주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조금 과한 것 같다, 좀 부담스럽다 싶어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나는 그냥 김밥 먹었으니까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거부를 했죠. 근데 그 이후로 몇 번이고 며칠 동안 계속 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가 밥 보내주겠다고, 밥 잘 먹어야 된다고 막 자기가 챙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고맙죠. 마음은 고마운데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일하는 곳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신발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발 사이즈를 왜 물어볼까 싶었죠. 그래가지고 신발 뭐 260 신는다. 근데 왜 물어보냐? 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싶은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형 마음으로 사주는 거니까 형 동생 사이에서 신발 한 켤레 사줄 수 있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좀 부담스러운 것 같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막 이것저것 막 선물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극구 사양을 했어요. 왜냐면 그거 받으면은 선물이야 좋지. 근데 그거 받으면 뭔가 나도 뭐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그냥 친구 사이인데 뭔가 자꾸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죠. 근데 그 이후로 또 며칠 동안 카톡을 했는데 만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취미 같은 거를 물어보다가 그 형이 여행을 좋아하니에요. 그래서 내가 나 여행 진짜 좋아한다.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여행은 영순이에요, 영순이. 제가 뭐 어렸을 때는 여행을 몰랐으니까 막 돈을 막 옷 사는데 많이 쓰고 그랬지만 지금은 여행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여행을 좋아하는 그 공통 관심사가 생긴 거예요. 그 형도 여행을 좋아하고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그랬더니 그 형이 너 홀리데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홀리데이 그런 거 따로 없다. 그냥 뭐 주말이나 쉬는 날 있으면 그냥 그때 쉰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가까운데 짧게 우리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떠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두 번 만나는데 우리 같이 여행을 가재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말했죠. 돌려가지고 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해서 여행은 조금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비행기 표를 사주겠으니 같이 여행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조금 넘었다. 이분이 나를 그냥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분이 나한테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그냥 확 들었어요. 아니 그 전부터 이미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비행기표를 솔직히 누가 사줘요. 두 번 만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그분한테 정중하게 약간 장문의 메시지로 죄송한데 저랑 조금 다른 것 같다. 왜냐면 나는 그냥 진짜 형 동생 사이로 만나고 싶었는데 형한테 그런 저 마음이 좀 커지면서 저한테 조금 부담이 되고 이게 만남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장문의 메시지로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와가지고 자기는 진짜 형 동생의 마음이니까 몇 번 더 만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괜찮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딱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얘기 더해서 뭐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서 얘기를 끊었죠. 얘기를 끊었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연락이 진짜 계속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나랑 카톡을 하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계속 오다가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데 차단해야 될 것 같다고 그냥 무작정 차단하는 것보다 그냥 나 지금 그냥 차단할 테니 앞으로 메시지 보내지 말아달라 라고 하고 제가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했는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오고 나서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도 차단을 했죠. 이건 좀 심하다 싶어가지고 차단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유럽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영어 공부 더 해서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제가 아일랜드로 가기 전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저는 답장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끔씩 연락이 왔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의 카카오톡을 차단을 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다른 아이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잘 지내냐고. 그래서 진짜 또라이다. 근데 뭐 어차피 나 지금 이제 아일랜드 곧 가니까 상관없어, 이제 상관없어 하고 제가 아일랜드로 갑니다. 아일랜드로 갔는데 이제 아일랜드 가서 바쁘게 사니까 이제 그분을 까맣게 잊었죠. 까맣게 잊었는데 웬걸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문자 메시지가 또 온 거예요. 카카오톡이. 분명히 그 형한테 메시지가 오면 저는 차단을 계속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아이디를 바꾸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계정으로 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또 씹었죠. 계속 그 형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씹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키니까 제 프로파일이 또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그 형이
아 한국에 들어왔냐고, 아일랜드는 어땠냐고 막 그러면서 또 문자가 왔어요. 진짜 이분한테 메시지 오는 그 횟수는 그 고등학교 친구, 제가 전에 동영상 만들었던 그 애랑은 달라요. 진짜 엄청 심각하게 많이 왔어요. 엄청 심각하게 많이 왔고, 제가 차단했고 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고, 그리고 제가 차단한다고까지 했는데 아이들이 바꿔가면서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제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동네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곳이 비슷했고 한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제가 그 주변에서 많이 놀았어요. 그 주변에서 많이 놀다 보니까 아 진짜 괜히 놀다가 길에서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어찌됐든 뭐 만나진 않았어요. 만나진 않았는데 한국에 들어가서 한 제가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플리케이션 연락 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오고 다 씹었죠. 다 씹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6개월 뒤에 호주로 날아갑니다. 호주로 날아가서 그때도 어김없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이디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자가 왔어요. 제 어플리케이션 진짜 거기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냐면, 저는 그 형을 알잖아요. 그 형도 나를 알고, 근데 진짜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연락이 와. 그러니까 아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막 그러면서 자기 소개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진이랑 자기 얼굴 사진이랑 자기 몸 사진이랑, 그러니까 그분이 몸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 완전 그 알죠, 아 나는 섹시한 남자 막 그러면서 눈빛 막 멀리 보는 그런 눈빛 보고, 옷 여기 상체 까고 이렇게 몸 보여주는 그런 잘 나온 사진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 소개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해, 나고 이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아는데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락이 와요. 난 또 쉽지, 또 쉽고. 그리고 한국에 또 가. 한국에 가면은 또 연락이 와. 어플리케이션으로 또 연락이 와. 모르는 사람처럼. 진짜 아 안녕하세요 전 누구누구입니다. 아니 전에 했던 그대로 또 연락이 온다니까요. 한국에 갈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에 총 3번을 갔어요. 아일랜드 갔다가 한국에 갔어요. 호주 갔다가 한국에 갔어요. 그리고 또 호주 갔다가 한국에 돌아왔죠. 그게 요번 3월이에요. 그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요번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냐면, 아 잘 지내니? 나 누구누구야. 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고, 또 사진 자기 얼굴이랑 몸이랑 똑같은 사진이야 항상. 그 사진 보내면서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아 그리고 참고로 자기 어디에 카페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심는데 굳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분들의 심리를 알고 싶어요. 심리를. 왜냐면 난 아니라고 말도 했고, 그리고 차단까지 했어. 연락하지 말라고. 그게 싫으니까. 근데도 모르는 척 하면서까지 나한테 연락을 주고 그러는 심리가 뭘까요? 만약에 진짜 길 가다가 마주치면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아는 척 하면 난 그냥 도망가야 돼? 아니면은 뭐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이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이런 사람들은 약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분이 진짜 이 영상을 볼까 봐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왜냐면 제가 이번 3월달까지도 연락이 왔으니까 지금 4년, 5년 막 이렇게까지 연락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스토킹이지 뭐야. 아니 뭐 제가 하는 사생활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관찰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4년 동안 빠짐없이 연락이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상황에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이 심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이 난 지금 호주에 있고 한국에 있는 걸 알지만 맞아 이 얘기 깜빡할 뻔했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한국에 가서다.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을 때 연락이 왔었잖아요. 그 연락 오고 내가 그 얘기를 씹었어. 그 메시지를 씹었는데
그분한테 메시지가 또 왔어요. 그분한테 메시지가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아나요? 그분이 나 시드니에 잠깐 여행 갔을 때 너 잠깐 봤다고 길 가다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길 가다가 너 봤는데 너 되게 바빠 보여가지고 얘기 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와 진짜 개소름. 진짜 개소름. 아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무섭다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그 사람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겠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분이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분이 이렇게 연락이 올 때마다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스트레스예요. 무섭고 진짜 이게 겪어본 사람들만 알 거예요. 어찌됐든 이분이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분인데 진짜 앞으로는 연락이 안 오길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제발 앞으로는 그분한테 연락이 안 오길 바라면서 여러분도 핑거스 크로스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친구랑 시드니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뭐 지금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친구들이랑 그 친구 한 명이랑 옵저버터리 힐이라는 곳에 갔어요. 제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확인해 주시고 다음 영상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